뚜루빵 TV의 와이드 홍 복스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통영대교 보디섬에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달이 원래 그 기존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지 시장님께서 조금 이제 보수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색깔 좀 다양하게 전영림 미술가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참작해서 만든 달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늬 같은 거 저런 게. 여기에 그 시민들의 반응들이 사실은 좀 많이 엇갈렸어요. 엇갈렸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뭐 좋니 안 좋니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또 어떻게 보수를 또 하니까는 양 돈 들었으면 저는 더 사실 더 멋지게 했으면 좋았겠다. 네네네. 조금 저 위에 다리 중간 위에 우리가 통영이 이순신과 거북선 뗄 수 없는데 거북선 머리 같은 어떤 형태를 좀 갖춰줬으면 네.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밤에 거기 불빛이 보이면서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만약에 이번에 현직 시장님이 예. 또 지방선거 때 혹시 또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저기 운하교 쪽에도 지금 스카이워크를 또 만든다고 제작 중에 있거든요. 혹시 정보를 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요즘 내 개인 일들이 너무 바빠갖고 조금 소홀한데 아마 저거 하면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는 지금 뭐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작이 되지 않을까. 뭐 설계도가 나왔으니까는 그래도 뭐 조금 뭐 방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사실 주제가 6.3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명한 선거를 치르야 할까에 대한 또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 활동을 수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그래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바뀌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저 역시 또 일반 국민으로 있을 적에 요즘 세상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라고 했는데 우연한 기회 때 참관인을 참가해 보면서 이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 지금 진행 절차들이 투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복스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제 부정선거 하면 저도 사실 부정선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요. 거부감을 많이 느끼죠. 네, 이 말을 먼저 꺼낸다는 자체가 저 사람은 뭐 어디 뭐 다른 세상에서 왔나 하는 정도로 또라이인가? 네, 뭐 또라이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도 정말 친한 사람한테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서 저는 좀 제발 될 수 있으면 사전 투표보다는 이제 본 투표를 좀 하시라고 권장도 좀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혹시 이제 뵙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붙잡아 놓고 잠깐이라도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투표를 하지 마라 해라 어디 찍어라 이런 말은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투표지라도 뭐 꼭 한 두 번 세 번 꼭 접어서 넣어라. 저는 사실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 투표지 2번 접어라 이러니까 2번 찍으라고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좀 뭐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해프닝으로 일어난 거라서
어떤 뭐 공개는 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표지를 2-3번 접어라 한 것을 2번 찍으라. 저 사람이 2번 찍으라 했다. 이제 어떤 그런 그때 보니까는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삼겹살 뭐 먹고 예예. 뭐 그것도 그때 있었습니다. 예,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예, 그래서 예. 그런 것 같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일찍 투표하고 아이고, 뭐 삼겹살 머리도 먹고. 좋아요. 머리가 좋아.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우리가 할까 이런 거를 해야지. 맞습니다. 예. 아이고, 막 머리는 좋아요. 잔머리는 막 잘 떨려. 어쨌든 막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제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거부감도 많고 예. 뭐 모르면서 아는 체 다 해버리고. 뭐 팩트를 보여줘도 뭐 그런 거는 있지.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앞전에 선거 치른 거는 이제 그 대선 보궐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투표했던 유권자가 들어갔는데 투표 용지가 2개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끄집어 가지고 왔는데 2개 있어 갖고 그걸 보여줘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하는 행위가 조사도 안 하고 유권자가 조작을 했다라고 범인을 바로 모는 행위는 왜 국민들의 입을 닫고 있습니까? 왜 부정선거 밝히는 팀들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도 의심이 있고요. 우리가 1%를 이기든 10,000%를 이기든 2%를 이기든 3%를 이기든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그러면 그게 무효표가 2표가 됐는데 그럼 제 선거를 투표로 실시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게? 맞죠. 예,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봤거든요. 그럼 우리만 바보가 되고 우리가 이상해지고 우리 주권이 땅에 묻히는 거는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복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무효표 한 표 행사하신 그분은 오히려 이제 자기 권한을 갖다 주권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TV에서 좀 더 어떤 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도 그 해명이나 해답을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해명은 했어요. 해명은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분 한 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분 투표 용지도 네. 도장이 찍혀 있기 네. 때문에 2개가 네. 2개가 날아간 거죠. 네. 1개가 날아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럼 굉장히 큰 우리는 그 노예와 다른 것은 주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주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권이고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어떤 그 자유를 지키는 첫째 어떤 덕목이고 항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는 비밀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고 이 투표지의 그 기표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실수로 보여주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함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참가인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걸 접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이걸 펴진 채로 예. 투표함이 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복수 이것도 일종의 무효표거든요. 이것도. 예. 복수 김님이 너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이게 선관위법 53조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적석에서 토크를 하기 때문에 준비가 그런데 이게 시군이 얽혀 있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또 약간 촌쪽으로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투표 용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5개, 6개를 8장. 받다 보니까는 예. 찍고 나서 보여주는 맞습니다. 경우가 이게 예. 그 투표함에 지키는 분이 있다면 들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이든 타이든 그 공개된 투표 용지는 무효표인데 제가 그 무효표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 참관인들이 내를 잡고 막 쑤시고 막 난리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별나다고 이는 어떤 이렇게 교육이 안 돼 갖고 참관인들 각 정당에서 보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알바가 아니고 그 후보자들 각 정당에
표 관리 잘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보다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알바해갖고 뭐 그러면 그러죠 뭐 아예 그냥 모르게 돈을 주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각 정당들 참관인들 들어간 사람 제발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가만 말뚝을 박아놓지 멍해 있다가 그냥 오는 그런 분들로 그거 할 겁니까? 복서 김님도 그런 경험 많죠? 아, 저도 이게 참관인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어르신들이 정말 그 당일날 보통 어르신들은 사진 투표 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 당일 투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표가 이게 뭐 시의원 뭐 도의원, 도지사, 뭐 이렇게 표가 한 7장, 8장 이렇게 되니까 뭐 짧은 것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비례 투표지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표를 사실 어디에 다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다 찍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이제 꾸깃꾸깃 이제 집어넣게 뭐 하다 보니까 비례 투표지 같은 경우는 또 짧아갑니다. 이게 우리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접기 두 번 접기도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걸 볼 때 한 명 한 명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다 지적해버리면 그게 또 다 무효표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고 무효 처리하는 분도 못 봤고 그냥 뭐 진행을 계속 해버리니까 그 우리 관공서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떤 그 투표의 진행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시끄럽다고 굳이 뭐 더 어떤 이걸 갖다 뭐 알려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또 계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보면 그 책임자고 투표함 앞에 있는 그분들도 그 부분을 아는 분은 그냥 접지 않고 그냥 폐에 왔을 적에 뛰어가갖고 그분들 어머니 아버지 접으라고 탁 하시는 분들 적극적인 분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거 다 보고 뭐 5장 6장 앞에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우리 그 고등학생 어린 애들도 모르니까는 이거 어떻게 찍어야죠. 네. 갖고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 뭐라 하죠 그 투표 우리가 개찰구라 뭐라 하죠. 개찰함에 들어갔다가 몰라갖고 들고 노는 경우도 더러 많아요. 근데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는 어쨌든 각 정당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참관인을 갔을 적에 그 참관인 책임을 맡은 분이 참관인이 지켜야 할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책을 가져가고 한 11개 정도를 읽어주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읽어주더라고요. 그냥 너가 돈 받고 그만 뭉뚱뭉뚱하고 이따가 가락하는 분도 있고 그걸 읽어가지고 불법이 있으면 촬영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참관인이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는 멀뚱멀뚱하고 그만 이야기하다가 보고 음료수 마시다가 그만 돈 받고 오면 땡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참관인으로 가면 이 투표지를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투표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네의 이 투표지를 내가 대신 지킨다. 좀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과하지만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입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관인은 우리 투표지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사전투표에서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사전투표지는 그 롤롱지를 씁니다. 롤롱지를 쓰는데 지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분 인증을 끝나고 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인쇄지가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쩌다가 보면 인쇄가 불량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선도 없고 글자가 안 찍힌다든지 선은 있는데 글자가 안 찍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럴 때는 가감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그 문제된 그 무효되는 그
투표지를 사진을 꼭 찍으십시오. 왜 이걸 찍으라 하냐 하면 사고가 난 투표지는 항상 그거는 거기 뭡니까 이게 동사무소 그 위원장님이나 그 투표 관리관 그분한테도 제가 이거는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드리면 찍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만약에 못 찍게 하면 그분은 그분 사진까지 그분 얼굴까지 찍어 놓으십시오. 왜냐면은 그거는 사고 난 투표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뭡니까 이게 장부처럼 이렇게 그 개표 상황 그 기록표 일지가 있습니다. 예, 일지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이게 나중에 개표장에 갔을 때 그 무효표들이 그 무효표만 이렇게 다 선별해서 그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표장에 가면은 진짜 제대로 된 투표지, 뭐 잘린 투표지, 뭐 도장이 많은 투표지까지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배설을 하듯이 마지막에는 그게 형체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 놓으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그 관련되는 투표 관리관 관계자님께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뭐 정당에 보고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만이 그 한 표가 나중에 보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그 무효표가 그 재검표 상에서 유효표로 변하는 경우가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경험이 있지만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각 정당들은 그 오전조 우리가 참관인이 오전조 5조가 있는데, 오전조에 일어났던 거는 5조가 모른다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5조는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투표 그 개찰함이라 합니까? 뭐라 개찰구라 합니까? 뭐라 하죠 그게? 그 찍는 거. 찍는 우리가 그 하는 그 마칠 때 보면 저도 그때 그렇게 했거든. 구치소 들어갔을 적에 그거 도와준다고 막 그 깠거든. 근데 이제 반대 정당에 온 아들은 투표함 지킨다고 그걸 떨어지들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5조들은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투표함에 떠나지 마시고 그거 치우고 뭐 하는 거는 걔네들이 하는 업무니까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두 번째는 개표 일지에 오늘 사포가 몇 포고 무효포가 몇 포고 몇 명이 와서 투표했고 몇 명이 뭐 이렇게 그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각 정당들이 다 이렇게 뭐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찍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찍고 그 기록된 어떤 투표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야 그 결국은 개표장에서 알 수 있게끔 방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사포가 잘못돼 갖고 놓은 게 있으면 분명히 개표장에 그 포가 나야 되거든. 같이 이게 뭐가 났다면 두 장이면 분명히 나오거든. 그럼 거기 안 났다 하면 손을 댔다는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개표장에 가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개함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답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끔 맞습니다. 단톡방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리고 복서님, 우리가 저번에는 또 보니까는 그 사전 투표를 끝나고 우체국에 사전 투표 그 하러 그 투표함이 들어갔을 적에 아예 그 참관인 말고는 우체국 자체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우체국이 그런 것까지 막으며, 제일 중요한 게 사전 투표가 이동하는 경로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뭐 택배차에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전 투표함이 전국 어디를 거쳐 갖고 오는 줄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 저도 이 보면은 그 사전 투표하고 나서
사전 투표하면 별도로 또 그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개수만 취합해서 이제 우체국에 그 전복 속거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전복 속거리에 이제 만약에 뭐 통영시 관내는 선관위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관외 사전 투표는 이제 그 우체국으로 이제 다 이제 그 우편 발송하기 위해서 이제 하러 가는데, 거기에 우편 그 택배 보내는 그 장소에서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직원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 사진도 찍지 말라, 뭐 관계되는 사람만 와라, 뭐 한 명 외에는 뭐 다 나가라. 그 우체국 아예 그 업무 보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아예 뭐 우리가 이제 투표지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투표지가 이 우체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체국에서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전복 속거리로 통해서 우체국으로 그 간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되지 않는 이 허점이 이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허점을 만들어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고, 혹시 와이동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전 투표함이 이게 그 물류 이동하는 어떤 그 불투명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알 거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대만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선관위 그 전에 그 관계자한테 질문을 하니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거 생각하기에 그 자리 바로 그렇게 하면 그게 비용이 더 싸게 안 믿깁니까? 제가 앞전에도 제가 제 유튜브에 찍은 내용이 있는데, 사전투표 대만식으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시간이 더 작게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우리가 저 표를 한 표 이제 계산하다가 한 절반 50%만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개표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그 수치가 정상적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뭐 소수입니다. 근데 오히려 전산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같이 개표함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는 좀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뭐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께 좀 더 부탁 아닌 간구를 드리자면, 제발 당일 투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전 투표 좀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저번 63이 아니라 저번 지난번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촬영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인증샷은 또 된다라고 하는데, 인증샷, 그 인증샷은 왜 되고 일반 그 시민이 자기가 있는 것도 기록하고 싶어서 뭐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왜 금지가 되며 참 우습죠. 그리고 이 좁은 그 소도시나 군단위 같은 경우는 100m 내 같으면 선거 행위도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100m 내 같으면 선거 당일 날에 그 선거 활동 못합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인데 너무 웃기죠. 그리고 우리도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제가
국민들은 뭐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뭐 알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책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지해주고 난 뒤 이후로 사진 찍으면 경찰에 조치하겠다.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투표를 뭐 2개, 3개 찍은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자유의 사진 찍을 권리까지 선관위가 갖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사진을 못 찍습니까? 뭐 어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100m 내에 선거활동 하는 거는 왜 지적은 안 하고. 근데 그게 저희 통영시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다른 대도시에서는 뭐 4차선 건너서에서도 뭡니까 이게 사람 일종의 뭐 체정한다 해야 됩니까? 그 다른 대도시에는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대도시에는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이래 보면은 4차선 마주 보고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관공서가 있으면 그 관공서에 그 밖에서 몇 명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체정을 실제로 하시더라고. 그 해도 아무도 그 타치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유튜브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4차선 같으면은 100m도 안 되거든요. 또 100m도 안 됩니다. 한 50m 내지만 6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통영의 여기는 무슨 뭐 좀 유달스럽게 그 100m 이내에 그걸 뭐 인증사서 찍으면 안 된다. 뭐 사진 찍을 수 없다 이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런지 그게 이제 선관위법에 보니까는 그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읽어주고 그때 봤는데 그 투표소 기준으로 원을 거리가 100m 내더라고요. 예, 그 원으로 해가지고 예, 뭐 예, 이렇게 그 했다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국민들은 몇 분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전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뭐 자체가 없으니까 투표만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예. 통영에 뭐 지역 뭐 한 12만 9천 뭐 13만 보더라도 아마 한 50명도 안 될 겁니다. 50명, 네. 3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선거 치르면서 한 개 한 개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일반 시민들로서 제가 선거 전에 항상 선관위 들어가서 부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관위법을 알아야 우리가 선관위에 네, 맞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 법조항을 좀 주라 하니까는 홍보자료 말고는 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참 좋은 게 AI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다 주더라고요. 안 줘도 돼. 예. 여러분도 AI에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는 이제 뭐 내 옆에 예. 김현장이 옆에 있다. 내 옆에 김현장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AI 시대가 돌아가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 점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고 내가 활동하기 전에 항상 선관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상 뭐 위법하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선거 과정을 또 내 들어가면 개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한번 또 이야기를 순서 좀 바뀐다. 선관위 안에서 있는 게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요, 그뭐 개포장 해도 될까요? 뭐 개포장. 예. 우리 이제 개포장이 이제 저도 한 4번, 5번째 들어가지나 하다 보니까는 이제 눈에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죠.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는데 제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빵박스가 빵박스. 예, 빵박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그 우리가 투표 개포하기 전에 들어버리면 빵박스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를 몰라.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빵박스는 어떤 빵박스를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간식 타임이 있어가지고 간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빵이 들어오는데 종이 상자에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전에는 보니까는 체육관 바닥에서 상관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서 빵을 나눠갖고 줘였는데 작년인지 재작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는 그 무대 위에 옆에 그 무대 방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비닐봉지로 해갖고 갖고 놀더라. 처음에 봐서 저게 뭐지 이렇게 했죠.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빵이더라고. 그러면 이 참관인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빵이 나올 건지 뭐가 나올 건지 아무도 모르죠. 아니, 뭐, 지금 와이동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 뭐 시청자분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한 50%, 한 60% 정도 개표를 하고 나면요, 그 짜투리 시간이,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그 빵을 간식 타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우유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우유 같이 나옵니다. 우유하고 뭐 이게 예, 뭐 예, 이렇게 예. 해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어떤 그 안에 참관인 내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기록석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그 모든 직원들은 그 빵을 먹게 돼 있거든요.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저 와이동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같습니다. 빵 박스가 어떤 때는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빵 박스가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가 기록석이라 해야 됩니다. 기록석 옆에 예, 그 체육관 위에 그 무대 옆에 이제 항상 뭐 그러니까 무대가 그러니까 무대 양옆에 빵이 하나씩 있거든. 네, 실내 체육관을 우리 상상해 보시면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 보면 이렇게 강당 그 위에 무대층이 있습니다. 무대층 위에 보면은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는 그 우리가 이제 개표 참관인들은 전혀 출입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관계자들 외에는 아마 거기는 못하죠. 못 들어가죠 거기가. 근데 참관인들은 뭐 역할이 참관인 눈에는 모든 게 오픈돼 있어야 된다고. 예. 내가 그거 불법 아닌가 했거나 불법은 아니고 예.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한다는데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면 또 그때서는 예. 또 그 기록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서는 또 무대 바닥에 있고.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기록석이 항상 무대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설거머니 내려놨다가 말을 안 하면 올렸다가 그럼 참관인이 기록석에서 우게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는데 참관 역할을 그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록석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까지 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참관인이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맞습니다. 그 참관인들은 아예 그 밑에 바닥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올라갈 수도 없고 예. 그 안에 뭐 문 아니 그것도 그렇고 기록석에서 뭐를 우리 수치를 제대로 집어였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표도 최종적으로 이제 책임자가 숫자여 가지고 그 숫자를 그 각 정당의 위원들한테 또 검사받고 기록석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거기 뭐 3,000명 할 거를 4,000명 뭐 3,000명 놓은 거를 4,000명이라고 고쳐 적는 것도 봤다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참관인들이 전부 볼 수 있게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장소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때 질문을 하면 왜 우리 여기는 이런 약간 장소가 협조해서 그 다음 선거 저렇게 또 내려놨더라고. 그 다음에는 설거문이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뭐 일관성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뭐 개판도 이렇게 아수라지 개판이 없어요. 이 국민을 무시를 해도 뭐 그러니까 부정선거 소리를 듣지. 그렇죠. 이게 이왕이면은 조금 그런 것을 좀 이제